영어를 비롯한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단순한 암기로 인해 쉬운 외국어 단어를 연달아 여러 개를 붙여 모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언어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모방이 아닌 창조력입니다. 모국어가 됐든 제2외국어가 됐든 자연스럽게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법은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유명한 영어학자가 말하길 언어의 규칙, 즉 원리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 언어를 매우 기계적인 단계는 물론이고 가장 추상적이고 더 높은 단계의 의미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현재 자신의 의식구조를 지배하는 언어체계와 연관지어 영어 또는 다른 외국어와 같은 새로운 언어의 소리, 문장 구조, 그리고 기이하게 보이는 단어의 결합을 이해하려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지 능력으로 현실을 경험하고 그들의 인지 능력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인 언어체계에 의해 형성됩니다. 가령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는 반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새가 노래를 부른다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한국어로는 어떤 법이나 정책이 시행되다와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다, 자각하게 되다 라는 이 표현들을 영어로는 각각 come into effect 그리고 come into my realization, 즉 영향력으로 들어오다와 나의 깨달음으로 들어오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식구조와 언어적 개념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어의 표현을 많이 외워서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닌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새로운 발음, 시제, 문장 구조, 그리고 단어 결합을 통해 우리와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고 묘사하는지 그들의 시각의 차이를 먼저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새로 배우고자 하는 목표 언어와 비교해서 당신의 의식구조, 즉 언어 체계에 없는 개념을 뚜렷이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학습자의 모국어에 없는 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성공적으로 언어의 핵심인 창조성을 이뤄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개의 언어 중 새로 배우고자 하는 목표 언어에 존재하는 특정한 법칙 또는 개념과 그것이 의미하는 뜻이 학습자의 모국어에는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두 언어 사이에서의 모호함이라고 합니다. 영어와 동양 언어들 사이에 발음, 문법, 그리고 단어 결합에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 공통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영어에 존재하는 발음, 시제, 그리고 단어 결합 형태에 관련된 개념 자체가 다른 언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2외국어 학습의 주된 목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그것을 해결하여 학습자들이 성공적으로 언어 구사력의 핵심인 창조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한국어와 영어라는 두 언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본질적인 근원이 심지어 드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비롯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밝혀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어학자들과 교육자들은 여전히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보다 더 큰 장애물은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호함의 예시문들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한국 사용자들에게 shower이라는 단어에 알맞은 단어를 fast와 quick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선뜻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책에서 fast train과 quick shower이라는 표현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형용사 fast와 quick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 영어 학습자는 이 두 형용사를 구분하는 개념 자체가 한국어에는 아예 없습니다. 이제 영어의 전치사와 한국말의 후치사를 비교해 볼까요? 영어의 전치사와 부사는 약 150여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반면에 한국어는 23개의 후치사와 조사로 이루어져 있는 언어입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무수히 많은 전치사 또는 부사와 같이 쓰이는 단어 결합의 형태가 한국어로는 완전히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어 한국 학습자들의 골머리를 썩힙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전치사 at, in, and on은 장소, 시간, 방향 등에 따라 그 쓰임의 역할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뉘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각기 다른 전치사 at, in, and on은 한국말로는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at night, in the dark, 그리고 on the radio는 한국어로 밤에, 어둠 속에서, 라디오에서 등으로 오직 하나의 후치사인 에서가 구분 없이 대신해서 사용됩니다. 가장 난처한 점은 영어로 at best, break out in a cold sweat, 그리고 on the mend 라는 전치사가 들어간 표현이 한국말에서는 기껏해야, 식은땀을 흘리다, 그리고 질병 공경 등에서 회복 중인 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영어 전치사 at, in, and on 대신 한국말의 후치사인 에서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어는 몇 개의 시제로 그리고 한국어는 몇 개의 시제로 이루어진 언어일까요? 영어라는 언어를 구성하는 시제는 총 16개입니다. 반면에 한국어는 하나의 시제가 여러 시제로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총 9개 시제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9개의 시제를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이 16개의 시제를 사용하는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영어를 비롯한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 먼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영어의 미래 시제를 타는 will, be going to, be doing, 그리고 미래 시제 조건을 뜻하는 would라는 조동사는 모두 영어의 특정한 개념적 구분 없이 뭐뭐를 할 것이다로 한국에서는 단 하나의 동일한 시제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my nose bleeds, 내 코에서 피가 납니다. 현재 시제와 my nose is bleeding, 내 코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 피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시제라는 이 두 시제 또한 하나로 대체 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극명한 사실은 학습자의 모국어는 새로 습득하고자 하는 목표 언어의 도움과 동시에 간섭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영어를 구성하는 기본 규칙, 즉 원리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언어의 핵심인 창조성을 배양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학습자의 모국어는 바로 불가사의하게 여겨졌던 비밀을 밝혀주는 실마리입니다. 특히 한국어처럼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에서 비롯된 모함의 근원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말에서 초래된 간섭 현상을 정면으로 맞서 직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영어라는 목표 언어에만 오로지 지극히 집착을 하면서도 언어 학습의 성공 여부를 영어라는 언어로 상대방과의 피상적인 소통과 접촉 자체만으로 간주하며 정작 영어라는 언어를 구성하는 기본 규칙, 원리나 개념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모국어는 재외국어 습득에 있어서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영어라는 목표 언어에 대한 맹목적인 집중과 언어의 기능적 목적인 의사소통 달성이라는 명목 아래 목표 언어의 직접적 사용만으로는 제2외국어 습득의 과정상 일어나는 복잡하고 모호함을 절대적으로 극복 및 해소를 할 수 없습니다. 영어 단어 2만 개에서 3만 개 이상의 어휘 능력과 수준 높은 문법 지식을 갖춘 고등교육을 받은 성인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로 기초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언어 습득 과정은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이러한 반복된 악순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멋있고 웅장한 모래성을 쌓아도 튼튼한 기초가 없으면 결국 얼마 오래가지 못해 허물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오래 거주한 기간과 성인 영어 습득자가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은 언어 습득에 있어서 매우 본질적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영어 학습을 한 대다수의 동양의 영어 학습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매우 기초적인 영어의 법칙과 그들의 모국어를 영어와 비교하였을 때 존재하지 않는 원리들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거주하든 그렇지 않든 두 언어 간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모호함의 원인에 대한 개념적 인식 없이 동양 학습자들은 언어의 핵심인 창조력을 쌓는데 필수인 기초 토대가 그것도 매우 기본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발생하는 발음학적, 문법적, 그리고 의미론적에서 겪는 모호함의 원인과 개념을 명확히 파악시키고 동시에 성공적으로 해결하려면 학습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모국어를 영어의 필수 기본 규칙을 연결지어 이해하는 과정에서 두 언어 간에 존재하고 그렇지 않는 원리들을 명백하게 분석, 비교, 파악할 수 있는 뚜렷한 개념적 인식을 먼저 발전시켜야 합니다. 두 세대를 거친 실증적 연구와 현장 자료에 입각하여 이론이 아닌 돌파구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적 패러다임, 즉 영어 언어 습득에 빠진 퍼즐 조각은 무엇일까요?